번개가 시체의 눈을 열었습니다. 1803년 런던. 수백 명의 관중 앞에서 한 과학자가 처형된 살인범의 몸에 전류를 흘렸습니다. 죽은 손이 움직였고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신의 영역을 넘본 순간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13년 후 18살의 소녀가 폭풍의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괴물을 탄생시켰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켄슈타인. 그것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벌어진 진짜 기록입니다. 1816년 6월 13일 스위스 제네바. 이 해는 역사상 여름이 없는 해로 기록됩니다.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의 폭발로 유럽 전체가 재와 어둠에 뒤덮였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6월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빌라 디오다티 저택. 그곳에 3명의 젊은이가 갇혀 있었습니다. 시인 바이런 경, 그의 친구 퍼시 젤리, 그리고 18살의 메리 고드윈. 며칠째 계속되는 폭풍 속에서 지루함을 견딜 수 없었던 바이런이 제안합니다. 우리 각자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게 어때? 진짜 공포를 말이야. 그날 밤 그들은 독일 괴담집을 읽으며 죽음과 유령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아무 이야기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답답함 속에서 잠들었고, 그리고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의 회고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창백한 의대생이 조립된 인간 옆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무언가 강력한 기계를 작동시키자 그것이 생명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메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침대 옆 창문 너머로 번개가 쳤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이야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본 공포를 글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메리의 악몽은 완전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1803년 1월 17일 런던 뉴게이트 감옥. 처형된 살인범 조지 포스터의 시체가 런던 왕립외과대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이탈리아 출신 의사 조단니 알디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디니는 삼촌인 루이지 갈바니의 연구를 이어받아 갈바니즘, 즉 전류로 생명을 자극하는 실험을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디니는 시체 직장에 전극을 삽입했습니다. 120볼트의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 순간 시체의 턱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오른팔이 주먹을 쥐었다 펴며 공중을 가리켰습니다. 목격자 중 한 명은 실신했고, 한 의사는 저 남자가 정말로 살아난 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신문들은 이 사건을 대특필했습니다.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죽은 자를 깨우다. 이 기사들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젊은 메리고드인도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알디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럽 각지를 돌며 실험을 이어나갔습니다. 죽은 이들의 몸에 전류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몇몇 비공개 실험에서 알디니는 더 나아갔습니다. 만약 전류를 더 오래, 더 강하게 흘린다면 정말로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실험의 기록 일부는 사라졌고 일부는 은폐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남았습니다.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메리 셸리가 소설을 쓰기 전 그녀는 남편 퍼시와 함께 유럽을 여행했습니다. 그 여정 중
그들은 독일의 어느 지역을 지나쳤습니다. 바로 다름슈타트 근처의 프랑켄슈타인 성이었습니다. 네,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은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성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곳엔 17세기 연금술사 요한 콜라드 디펠이 살았습니다. 그는 불사의 비약을 만들겠다며 시체와 동물의 장기를 섞어 실험했습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디펠은 회색 피부를 가진 인간을 만들었고 그 존재는 어느 날 밤 산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메리가 이 성을 실제로 방문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행 기록과 편지들 속에 그녀가 독일의 기괴한 성에 대해 언급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소설 속 배경 중 일부는 이 프랑켄슈타인 성 주변의 풍경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1818년 메리 셸리는 익명으로 소설 프랑켄슈타인 혹은 현대 프로메테우스를 출판합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찬사와 비난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메리의 이복 여동생 클레어의 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었습니다. 1822년 메리의 남편 퍼시 셸리가 이탈리아 해안에서 요트 사고로 익사했습니다. 열흘기 해변에서 발견된 그의 시신은 부패가 심각했습니다. 장례식에서 시신을 화장할 때 친구들이 그의 심장을 꺼냈습니다. 불에 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심장은 메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메리 셸리는 남은 생을 그 심장을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천에 싸서 책상 서랍 깊숙이. 그녀의 말년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려 했다. 그리고 죽음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 메리 셸리의 비서는 훗날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밤마다 메리 부인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백하고 얼굴엔 봉합 자국 같은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부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1851년 메리 셸리는 뇌종양으로 사망합니다. 그녀가 남긴 유품 속에서 남편 퍼시의 심장이 발견되었고 그 옆에는 프랑켄슈타인 초판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장 사이에는 그녀의 메모가 끼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창조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따라왔다. 그렇다면 메리 셸리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젊은 과학자가 죽은 자들의 신체 조각을 모아 생명체를 창조합니다. 하지만 완성된 순간 그 끔찍한 외모의 공포를 느낀 빅터는 창조물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홀로 남겨진 괴물은 인간 세상을 헤매며 배우고 느끼고 사랑받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그를 두려워하며 거부합니다. 당신이 나를 만들었소. 그런데 왜 나를 버렸소? 절망한 괴물은 창조자에게 복수하기 시작합니다. 빅터의 가족들을 하나씩 죽이고 그를 끝없는 추적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결국 창조자와 피조물은 북극의 얼음 위에서 마주합니다. 누가 괴물인가? 만들어진 자인가? 아니면 만든 자인가? 이것이 메리 셸리가 18세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은 허구일까요? 아니면 현실일까요? 과학은 죽은 조직의 전류를 흘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실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성이 존재했고 그곳에서 금지된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쓴 여인의 삶은 마치 자신이 창조한 괴물처럼 저주받았습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를 넘보려 할 때 창조물은 언제나 창조자를 저주한다. 이것이 메리 셸리가 우리에게 남긴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여전히 번개처럼 우리의 밤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더 많은 괴담과 실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